Everything is so 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예, 돌아왔죠. 예, 저희가 동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마치 애니멀처럼 Animal Planet. 오줌을 싸고 돌아왔죠. 기침도 동물같이 하냐. 사실 우리는 원래 동물이잖아. 개돼지니까. 게다가 원숭이 시절이 있었고,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 동물이었다. 그 지금도 동물이다. 말하는 동물이다. 동물들을 보면 우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침팬지의 어떤 사회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고. 제인 구달. 제인 구달. 엄청난 분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 동물들도 프레데터가 있으면, 포식자가 있으면 무섭잖아. 도망가. 근데 동물들을 보면은 무서우니까 신호를 보내. 경고를 하는 거지, 자기 무리한테. 다 같이 도망갈 수 있게.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포식자가 아니더라도 불이 났어. 나 혼자 그냥 뛰어가나? 도망가나? 같이 뛰어가지.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알리고, 주변 이웃들한테 알리고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동물로 보면 무리에게 경고하고 도망가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잖아. 일단 뛰어. 근데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와 하면서 뛰어. 도망가는 거야. 딱 봐도 도망가. 뒤에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뛰는 사람의 뒷방향, 등 방향 쪽으로 보면은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잖아. 거기가 평화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무섭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일단 나도 위험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도 거길 피해. 이런 마음. 이게 동물한테도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인간이기 이전에 어떤 옛날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군중 심리였다. 그 다음에 누가 자꾸 어딜 가. 얘는 근데 살이 통통해. 어디 가서 자꾸 어딜 가. 다른 무리랑 다르게. 그럼 왠지 걔는 먹이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알 것 같잖아. 따라가. 그 먹이를 진짜 먹어. 그런 것도 군중 심리고. 근데 사실 그게 먹이를 찾는 게 아님에도 따라가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구경해. 동묘시장에서. 그럼 나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쓱 봐. 그렇게 되잖아. 그치. 그것도 우리 그냥 내재되어 있거든. 그것도 군중 심리잖아. 왜 그럴까? 동물도 그래. 그렇지? 그 무리들끼리 전쟁을 해. 그렇잖아. 그 부족 간에 싸우기도 하고. 두려워해. 분노해. 어떤 걸 탐욕스럽게 원해. 이런 것도 사실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그 전염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굉장히 동물들과 인간이 비슷하다. 생존 전략이지. 생존 전략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는 나쁜가?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우리의 그 본능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오히려 군중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개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치. 각각의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은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군중심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냥 전체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성이 높은 생존 전략이었다. 그치. 특히 사회적인 동물들의 특징이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야 왜 저걸 다 쉽게 따라가? 그럼 너무 수준 낮아. 우리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맞는 거 같다고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야, 왜 쟤가 뛴다고 우리가 뛰어야 돼? 그게 합리적일까? 이게 오락? 라고 생각하면 바로 사자한테 목 뜯겨서 죽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생각 안 해보고 따라가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조건 또 옳은 것도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군중심리라는 건 굉장히 인간의 복합적인 동물 시대부터 이어져 온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안 그랬으면 다 뒤졌다. 사자들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그 사례로서 군중심리가 뭔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뭐 전복됐다고 해봐. 한 명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불가능해. 맞아. 아직 뭐 진짜 뭐 스트롱맨이 아니라면. 근데 혼자 할 수 없음에도 일단 혼자 다가가서 이걸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군중심리로 뭔가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그거 있지. 애 엄마가 자기 자식 차에 깔려가지고 혼자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 올리잖아, 차를. 그런 사례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 말고 군중심리 하면은 옛날에 서울이었나? 지하철에 아이가 깔렸나? 꼈나?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시민이 지하철을 밀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한 시민이 지하철을 밀어. 그니까. 밀려? 근데 막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밀었거든.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 왜 밀지?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정확한 상황인지 안 돼도. 그게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건 다 잘못된 행동을 이 많은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일단 밀자. 이건 좋은 일일 거야. 해서 동조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 결과 지하철이 진짜로 들렸고 아이가 구출될 수 있었다. 왜? 군중심리 덕분에. 맞아. 근데 거기서 이건 합리적인 걸까? 불합리하진 않을까? 우리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했으면 아이는 죽었다. 그지? 그래서 생각보다 군중심리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군중심리에 이제 뭔가 동조되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때 혼자 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아마 도와줬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 CPR 할 때 배우잖아. 여기서 119에 신고해주세요가 아니라 저기 빨간 스웨터 입은 여성분 아니면 아저씨 누구 학생 119에 전화 특정 지어서 말하라고 하잖아. 맞아. 안 그러면은 응?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근데 이제 반대로 정치계에서는 난가? 나를 원하나?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인간의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는 그 본성은 원숭이 때부터 왔고, 그 다음에 완전 우리 물고기 때부터 떼지어 다니고 했던 게, 그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게 다들 생각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본능적으로 저기 가네 나도 가야지 해서 따라가는 거일 거란 말이야. 그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물의 본성이다. 그게 우리를 살아남게 했던 거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게 레거스야. 그걸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느냐? 틀딱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틀딱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다. 틀딱이 다 사자한테 목 물려 뜯겨 죽었으면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치. 그렇게 볼 수 있지. 침팬지들도 그런 게 있어. 침팬지들도
어떤 사회적 전염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가 폭력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옆에서 폭력적이니까 나도 폭력적이야. 그리고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효과. 그다음 다수의 동조하는 것들이 침팬지 사회에서도 많이 목격되거든. 그 동물은 우두머리가 많잖아. 그치. 특히 뭐 사자도 그렇고. 거기에 따르잖아.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하는 게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거일 수도 있어. 동물들은 이제 힘의 논리가 좀 좌지우지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 계속 세습하는 것도 인간 본성에 안 맞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두머리는 항상 갈리잖아. 힘이 약해지면 다른 애가 와가지고 그 자리를 막 꿰차려고 하잖아. 그게 완전 자연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에는 군주를 갈 수 있는 얘기도 나오잖아. 그게 사실 창작이 아니다. 원숭이 때부터 알고 있는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우두머리가 갈리는. 뭐 그런 공통점들이 있지. 또 사회적 동물들의 공통점들. 맞아. 사회적 동물. 근데 사회적 동물이 항상 인간만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곤충도 있지. 사회적 곤충, 개미.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회주의 같은 동물들도 동물, 곤충 뭐 이런 생물도 있지만 되게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동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그 생명체들의 그 모습이 닮아 있다. 근데 우리도 결국 생명이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라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사고에 갇힐 필요가 있나. 동물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동물한테도 배우는 것들이 있지. 그치. 그리고 그런 뭐 공통점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사회성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인간보다 나은 부분을 또 찾을 때도 있고. 아니면 현대 인간한테 잘 맞는 새로운 방식, 배워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데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런 연구자들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적용도 시켜보고. 그리고 뭐 저기 인간들이 이제 사회를 이루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또 감정을 교류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표정이 되게 많이 발달했는데, 분위기를 읽는다, 표정을 읽는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라고 하지. 그런 게 정말, 그러니까 특히 인간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된. 특히 한국 눈치의 나라. 눈칫밥 먹는. 해외 반응이 어떤지. 국뽕이 어떻게, 오늘 국뽕 좀 잘 크고 있나? 저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질투하는. 그런 뭐 컨텐츠들도 이제, 막 보고 싶잖아. 반응이 어떠지? 이런 것들.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게 사실. 맞아. 인정욕. 특히 이제 우리랑 교류를 많이 하는 그 동물 중에서 개들도 돼지. 상당히 감정 교류에 좀 특화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지. 개들이. 개들만큼 저기 뭐 표정이 다양한 동물도 딱히 찾기가 어렵다. 걔들 이제 삐진 거, 뭐 기분 좋은 거, 이게 뻔뻔한 거, 뻔뻔한 거, 이게 다 티가 나거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눈빛만 봐도.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같이 인간과 이제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달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잘 맞았던 거일 수도 있고. 그치. 반대로 개들은 사람의 감정을 또 읽는 데 좀 탁월한 게 있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지 알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고 좋아하는지 알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 관계. 다른 종인데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쪽 누구야? 하얀 마음 백구 봐봐. 하얀 마음 백구. 난 안 봐서 몰라. 할머니 찾으러 가잖아. 할머니 찾으러 가는 거야? 딴 데 팔렸는데
할머니 보겠다고 진짜? 몇백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제 오잖아. 그게 그거야? 할머니를 찾는 과정이야? 실제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 그래? 진도군이었나 거기서. 그걸 모티브로 이제 하얀마음 백구가 이제 나온 거고. 백구가 진돗개. 뭔가 나는 내 세대 때는 아니기도 하고 뭔가 난 그런 내용을 좀 보기가 힘들어. 너무 슬프잖아. 난 둘리 얘기만 들어도 약간 눈물 난단 말이야. 그 희동이 그 씹새끼가 엄마 몇 억 년 만에 봤는데 희동이 새끼 때문에 다시 떨어지잖아. 그 희동이 씹새끼 지금 나이 개 많겠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관성이 있다. 군중심리는 뭐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그치. 근데 우리가 없는 걸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는 거를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듯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동물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과거 인간들을 봐서도 그런 게 있다. 일단 뭐 나는 종교인으로서의 그 관점으로는 영혼을 통해서 뭔가 물론 이거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귀한 가치들, 본성이 이끄는 그 본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뭔지 여기를 좀 추구해야 되는 게 올바르게 느껴진다라는 거를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이게 대립과 뭐 공격과 혐오에 너무 이제 빠져들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근데 또 난 또 이제 반대로 이거 되게 예민한데 나도 공격과 혐오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걸 수도 있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어떤 인류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라.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옳고 항상 틀리는 거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 어렵고 사실 뭐 그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하지만 어려우니까 어려워 이게 아니라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도 해보고 또 편견도 가져보고 편견이 깨지기도 하고. 사실 우리 팟캐스트 시작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었잖아. 그런 어떤 대화를 계속 해보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오늘 되게 진지하네. 원래는 되게 그러니까 원래도 좀 무겁고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조금 그래도 가벼움을 섞었는데 오늘은 가벼움보다는 피곤함과 그다음에 이거 좀 큰 것 진지함. 같아. 피곤한 거 좀 큰 것 같아. 맞아. 그건 그래. 그리고 오줌과. 그리고 나 어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지금도 깨 있는 거라면 지금 9시야. 와우. 아까 우리 한 몇 시에 녹음했지? 미쳤네. 3시. 3시? 미쳤다. 3시인데 9시면 6시간 6시간. 러닝타임. 미쳤다. 오늘 최장인데? 최장 시간 달성. 그러네. 자, 그러면은 동물 얘기를 했으니 우리 한 미래로 가봅시다. 미래로 가자.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냐 아니면은 뭐 철인 통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면 사회주의냐 뭐냐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AI가 민주주의를 극복한 더 개쩌는 게 있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어. 내가 원한다기보다 가설, 버추얼 군주, 버추얼 대통령, AI.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지. 요한계시록이 진짜 오는 거지. 그 며느리도 모르는 그 아버지만 안다는 그 날이 다가올 적그리스도. UN 버추얼 사무총장.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리고 군중도 버추얼이야. 그리고 그
집단 무의식, 집단 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으로 돌아가는. 그 매트릭스가 생각나네. 그니까. 그리고 AI가 여론 조작을 해. 빨간 약을 먹어야 되나? AI가 여론 조작을 해서 다들 생각이 그게 주류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게 불만이 있지만 동조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아니, 그거에 동조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AI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을 결국 만들어 내버리는 거지.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신군주가 나타나는 거야. AI가. AI가 육체를 얻고, 그러니까 로봇 형태의 육체일 수도 있고, 뭐 인간 형태의 육체일 그치. 수도 있는데,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멱살 잡고, 너 죽을래, 따를래? 이렇게 하는 거지. 살려주세요. 이러면. 아, 근데, 진짜 그,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교묘하고 사탕발림이야. 예를 들어, 막, BTS보다 더 기가 막혀. 백종원보다 더 요리를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호감 가고 매력적으로 그려. 지도자가. 그래서 다들 따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여론이 이렇대. 날 동조하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안 따르면 불편함, 괜히 내가 스스로 불편해. 그리고 걔는 좋게 말해. 아니야, 이건 너의 자유니까 안 따라도 돼. 라고 하는데 내가 괜히 불편해. 그래서 따라주고 싶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지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소설인가 거기 그런 게 있던데. AI가 결국 발전한 세상, 그 미래를 그려. 근데 그 미래에 그러니까 어느 별에 갔더니 거기는 AI가 발달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막 좋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 기계가 모든 인간들을 접시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AI는 기계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선반에 접시를 계속 이렇게 공정하게 자리도 바꿔가면서 계속 놓고 자리 바꾸고 접시를 닦고 그것만 계속하는 별인 거야.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발전 형태인 거지. 되게 약간 좀 소름 돋네. 소름 돋으면서 뭔가 울림 같은 게 있지. 과연 그게 우리의 합리성으로 발달한 게 진짜 발달인가에 대한 의문도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볼 때 고양이가 답이 될 수도 있다.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고양이가 지배하는 태양계. 사실은 이미 고양이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걸 수도 있다. 고양시. 그치. 그러니까 고양이는 우리의 히어로일 수도 있고. 미래 형태를 좀 생각해보면은, 약간, 이제, 인공지능이 현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되게 많이 침투해 와 있는데, 사실 나 예측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치. 나도.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도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뭔가 진짜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생각보다 엄청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진짜 상상에 가까운 거지. 솔직히 소설이지. 원래 미래는 소설이잖아. 그러니까 뭐 특이점은 온다. 특이점은 온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커즈와의 레이 커즈와의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인공지능이랑 이제는 좀 많은 영향을 서로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바둑도 뭐 인공지능이 이겼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미 지금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좀 지브리 프사 이제 약간 끝물인데. 약간 찍긴 했지 형.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늠이 안 돼. 게다가 이게 신기한 게 예전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좀 나오기 전에는 나중에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떤 게 먼저 대체될까? 그때 예상했던 게 이제 단순 노동력이 인공지능 뭐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고부가 가치 일들이 더 빨리 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 뭐
순서가 이제 그러니까 바뀐 채로 이제 대체되고 있으니까 가는 순서가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가는 순서가 없게 된 거지. 그니까 이제 그때 산업혁명 때 뭐 러다이트 운동 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부셔버리는 그런 뭐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간들은 할 게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쉬면서 놀면 되냐?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를 쉬면서 노는 걸 과연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알파 동물인 거를 이제 뺏겨버리면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파가 아니잖아. 우리 침팬지 생각해? 생각 안 하지. 배려해? 일부만 배려해주지. 우리가 우선이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의 상상이야. 인공지능이 막 인간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도 인간들의 상상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침팬지를 무조건 괴롭혀야 돼? 침팬지를 괴롭히고 뭐 개미들을 밟아 죽이고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냥 걔네 관심이 없어. 근데 모르고 쳐서 죽였어. 그럼 상관없어. 에이 죽었네. 불쌍하네. 이러고 그냥 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야. 걔는 관심 없을 거고. 뭐 영화 허처럼 그런 감정적인 교류. 너무 인간이 의인화를 한 거지. 동물한테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고등한 형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생각보다 걔네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 또 하나의 동물로 남을 수도 있다. 진짜 AI는 어떤 군중 심리를 뛰어넘고 아예 군중 심리라는 말 자체를 동물 심리로 바꿔버릴 수 있는. 지금은 22달러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 그치. 미래는 22달러로 우리를 키울 수도 있다. 어떻게 근데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뭐 사실 좀 뭐랄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긴 해 나한테.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 예측이 뭐 되는 게 있어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다 단기적인 예측뿐이잖아. 근데 옛날에 그 얘기 있다.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 중에 백남준이었나? 그 사람이 뭐 비디오 아트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 로봇 뭔가 뭐 이렇게 전시를 했나 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로봇이 진짜 나중에 다 지배하면 우리가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니냐, 직업이랑. 그랬더니 백남준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아이, 그럴 일 절대 없다고. 저 로봇 움직이는데 사람 6명 썼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없어진다고 믿었던 직업들이 사실 더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 어디서 그런 예시 봤는데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되면 이제 마차 끄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지금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정비소에도 그 기사분들 계시고 오히려 더 늘어난 형태잖아. 마부 때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다. 물론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좀 더 미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지만 무조건 낙관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릴 필요도 없다. 모른다 진짜. 근데 그게 답답한 거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니까 신군주가 나타나서 이 군중들을 지배해버리면 어떡하냐. 일단 뭐 저기 자동차만 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는 언젠간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차 전기차 나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비행기와 전기 우주선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 왜냐면 우주에 이 에너지를 쓰려면 전기 형태로 써야 된다. 그게 화석을 쓰는 게 이상한 거야. 우주 에너지를 쓸 거면. 공룡이랑
지구에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는 게 그럼 우주로 뻗어 나가려면 그걸로 못 하잖아. 그러지. 그럼 결국 빛, 열, 에너지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내가 뭐 어렸을 때와 들었던 거에 의하면은 더 빨리 고갈될 것이다라는 서구가 맞아. 예측이 있었는데 공룡이 생각보다 존나 많았나 봐. 이게 생각보다 언제 대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보다 길잖아. 그니까. 우리가 지구의 주인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막 만난 애야. 이제 막 알게 된 애야. 아직 잘 몰라 인간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대체되냐? 나는 생각보다 빨리 대체될 줄 알았거든. 모든 차가 전기차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직 모른다. 그치.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그거잖아.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풀어내는 그 오래 걸리는 일들을 좀 더 단축시켜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치? 생각해보면 빨리 일어난 것도 있어. 그치? 유튜브가 이렇게 나오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 과정을 다 겪었잖아. 맞아. 완전 폴더폰 쓰던 시대부터 폴더폰도 없을 때부터 지금 뭐 화면을 접으니까. 폴더도 나는 신기했어. 왜냐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폴더 말고 그 무전기 같은 핸드폰 쓰는 것도 봤거든. 애니콜. 무전기인데 그 번호 누르는 버튼이 어떤 마개로 막혀 있어. 걔를 똑 해서 아래로 이렇게 접이식으로 내려. 그런 걸로 핸드폰 1996년도인가 뭐 그때 엄마가 쓰는 거 봤거든. 근데 갑자기 폴더폰이 나오네. 그래서 폴더폰이 뭔가 최신식 같았어. 기계 면을 디스플레이랑 그 본체랑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 지금은 뭐 완전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사실 뭐 틀딱이지. 그걸 아는 것도 이제는. 그치. 뭐 폴더 디스플레이가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이제는 뭐 그냥 스마트폰이 첫 세대인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는. 그치. 근데 이제 아마 디스플레이 개념도 바뀔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진 어떤 물질 판으로 바라봤었는데 홀로그램. 이제 홀로그램 아니면 스마트 콘택트 렌즈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미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연구됐고 이미 논문들도 많이 있고 이미 그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미래에는 그래서 뭐 이런 군중 심리가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지될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오히려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뭐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약간 편하게 영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좀 같이 살 수 있다. 사이좋게. 그거네. 고민하는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했잖아.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기보다 배부른 돼지가 되자. 삶을 영위하며. 그치.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지. 행복한 돼지가 되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개돼지잖아. 그래. 행복한 개돼지잖아. 근데 이 개돼지들이 어쨌든 군중 심리로서 돌아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 분노도 있어. 군중 심리에 대해서 개돼지들이 개돼지를 보면서 비웃고 깔깔대기도 하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 뭐 신군주, AI 신군주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우리 삶을 잘 영위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현대는 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저항 정신이 부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부정은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투쟁해서 이겨서 바꿔내잖아. 근데 우리는 되게 평화롭게 바꾸기도 하고 또 평화롭게 그 힘든 상황을 순응하기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삶이 힘들다. 기성세대가 우리한테는 미안하다. 근데 우리도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못 물려줘서 아니면 좋은 세상을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근데 너네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때는 스펙 쌓기에 이제 사람들이 열정을 했고. 근데 지금은
럭키비키의 시대거든. 응. 아니 뭐 이미 좆된 거. 그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어디야? 럭키비키? 근데 나는 여기에 좀 경고를 올리고 싶은 거지. 경고를 올리다? 뭐를 올린다고 하지? 경종을 올리다? 경종을 올리고 싶은 거지. 나는 이제 럭키비키의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은 웃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결국에는 우리 책임 아니구나. 쟤네들이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마음으로 결국 우리 탓 안 하고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는 그 씹새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우리가 럭키비키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럭키비키를 스스로 임시로 선택했을 뿐 럭키비키가 아니라 우린 볼셰비키다. 이 개새끼들아. 언제라도 우리는 다 뒤집고 혁명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웃고 낙천적으로 보이지? 럭키비키 너네 쟤네 럭키비키래 하면서 낄낄대지. 럭키비키를 왜 했겠어? 장원영이 먼저 얘기했나? 장원영이 왜 그 얘기를 했겠어? 볼셰비키를 생각해서다. 좋습니다. 네. 볼셰비키 정신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개돼지처럼 잊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참고 스스로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뿐이지 우리는 잊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정치인, 저널리스트, 기업인들, 종교 지도자, 레카충, 그 외에 이제 선동가들 우리 그렇게 개돼지라고 무시하는데 럭키비키가 볼셰비키가 되는 건 한순간이고 아까 브렉시트 얘기했는데 개돼지들의 혹성 탈출 일어날 수 있다. 개돼지들의 혹성 탈출 혹성 플래닛 탈출 익시트 플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개새끼들아. 사실 그런 소설이 있잖아. 이탈로 칼비노의 뭐지? 어떤 불완전한 인간의 극단을 얘기한 반조가리 자작. 그거 알지? 우리 내면에 자작. 우리 내면에 갈라진 그 극단이 그게 챙챙 하면서 여러분들 그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이탈로 칼비노의 반조가리 자작. 진짜 이게 내 생각에 지금 현대가 극단에 치달았거든. 참을 만큼 참았고 지금 반조가리 자작에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 결말을 우린 알잖아. 그렇게 될 수 있다. 한강이 이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더 길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무슨 말이지? 어떤 죽은 자들의 레거시, 죽은 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 말처럼 현대인들을 향해 과거에서 우리에게 일침을 하고 있다. 럭키비키? 조까. 볼셰비키야. 이탈로 칼비노의 반조가리 자작. 칼비노, 알비노, 차일드시, 감비노. 와우. 라임 미쳤는데? 라임 오렌지 나무. 그래서 오늘의 교훈으로 이렇게 끝내는 걸로. 끝냅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얘기는 합시다. 우리 이제 오늘 힘겹게 마지막 편을 완성을 했는데 파일럿 마지막 편. 이제 앞으로 본편을 구성해야겠죠. 근데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찍고 그걸 2편으로 나눠서 일주일마다 올리는 걸로. 그래? 이번에 채널 만들어서 좀 올려보자. 나도 만들어 볼게. 그리고 아마 오늘 편은 길어서 2편? 길면 3편? 2편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한 4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4주간의 시간 동안 정비를 하고 그 사이에 만나서 한 편 더 찍고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래?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어땠나요? 오늘 목소리가 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걱정도 되고 예민해서? 뭔가 내가 뭐 잘못 말한 건 없었나 싶은 것도 있는데 많았겠죠. 네. 잘못 말한 거. 근데 나도 그렇고 이게 뭐 약간 넋두리 하는 것 같다 뭔가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뭐 거의 뭐 그 저기 어디야 탑골공원 가서 그냥
바둑 두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막걸리 저렇게 막걸리 이제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뭐 그렇긴 했는데, 그럼에도 또 이게 이 대화 안에서 이제 진이 어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가치들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좀 결국에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나가면서 그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3편까지 또 이렇게 세 번째 주제까지 이렇게 오면서 생각보다 쉽진 않다. 쉽지 않다. 이게 뭔가 부담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은 스킬이 부족해서일까?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이었다. 이게 부끄러운 건 싫지만 공놀이는 사랑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쵸. 예. 우리 어떤 정신. 부끄러운 건 싫지만 공놀이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연상하면 안 되냐? 그쪽이 먼저 사랑했는데,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싫다고 한 거면 그쪽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아무튼 뭐 솔직히 약간 좀 귀 썩는 개그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뭐 매력이죠. 그럼 뭐 알아서 할 문제고, 뭐 그런 거는 뭐 어쨌든 우리는 우리 방송 컨셉을 이렇게 세 편을 해봤는데 뭐 때로 웃길 때도 있고, 때로 진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3편으로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의 방송들도 뭐 그런 모습의 확장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발전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나는 조금만 더 에너지를 갖고 싶다. 좀 더 에너지 있는 방송을 하고 싶다. 나는 욕심이 좀 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3편 동안 대화가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와 같이, 심지어 우리는 가까움에도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하지만 그 쉽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고, 뭔가 단순히 이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다. 물론 우리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일어나서 움직일 거고, 그쵸? 네, 맞아요. 언젠가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언젠가? 예. 팬이 한 50명 되면 50명 공약이면은 그걸 여는 거야. 뭘 열어? 공개 방송. 공개 방송? 그래서 팬을 5명 모집. 근데 이제 5명 다 안 차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명. 5명 오기로 했는데 3명이 왔어. 3명이 왔는데 1명은 일찍 가야 된대. 2명 남아. 그 오프라인 뭐 토론회 같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고 회식하자고 했는데 1명 바쁘다고 가. 1명만 어색하게 남아. 근데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계속 잡아. 하여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 네, 뭐 솔직히 쫄딱 망해도 뭐 그런 대로 뭐 듣는 사람이 1명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그치? 2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한 3년 뒤에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아니면 한 3명? 그런 경우 있지 않아? 나 가끔 그런 거 있어. 조회수 3인데 내가 클릭해서 보거든? 근데 그게 막 한 5년 전 영상이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근데 그 내용이 좋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우린 다음에 좀 더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시다. 안녕. 안녕.